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 심는 사람 곽탁타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제는 종수 곽탁타 전이고요. 당나라 때 문장가인 유종원이 지은 글입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도록 우리말로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에 본격적으로 한문 원문을 읽으며 해석해보고 강의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곽탁타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곱사병을 앓아 등이 불룩 솟아 허리를 구부리고 다녔기 때문에 낙타를 닮은 데가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탁타라고 불렀는데 탁타는 그 말을 듣고 말하길 매우 좋다. 내게 꼭 맞는 이름이구나 하고는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자신도 탁타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가 사는 마을은 풍락향이라고 하는데 장안의 서쪽에 있었다. 탁타의 직업은 나무 심는 일이었는데 장안의 세력가나 부자로서 정원을 관상하며 노는 사람들과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모두 앞다퉈 그를 불러 나무를 돌보게 하였다. 탁타가 나무를 심거나 옮기는 것을 보면 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크고 무성하며 일찍 열매를 맺고 번성하였다. 나무 심는 다른 이들이 비록 엿보고 따라해 보아도 그처럼 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천성을 따름으로써 그 본성을 잘 발휘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무릇 심겨질 때 나무의 본성이란 뿌리는 쫙 펴지기를 바라고 북돋움은 고르게 되기를 바라며 흙은 자기가 살던 원래의 것이기를 바라고 흙 다짐은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나면 건드리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떠나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야 하니 처음에 심을 때는 자식같이 돌보고 둘 때는 내버린 듯이 하면 그 천성이 온전해져서 그 본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지 나무를 크고 무성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며 나무의 열매 맺음을 억누르거나 손상시키지 않을 뿐이지 열매를 일찍 맺게 하고 많이 열리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심는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뿌리는 뭉치게 하고 흙은 바꾸며 흙을 북돋는 것도 만약 지나치지 않으면 모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반대로 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침에 살피고는 저녁에 또 어루만지며 이미 가서는 다시 와서 돌봅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껍질을 긁어서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밑동을 흔들어서 심겨진 상태가 엉성한지 촘촘한지를 관찰하니 그래서 나무의 본성은 날마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무를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해치는 것이요 나무를 걱정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원수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나와 같지 않은 것이니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사람이 그대의 방법을 관청에서 백성을 다스릴 때 적용해도 좋겠소 하자 곽탁타가 대답하기를 저는 나무 심는 것만 할 뿐 다스리는 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마을에 살면서 관청의 높은 분이 명령을 번거롭게 내리기를 좋아하여 마치 백성을 매우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리들이 와서 고함치기를 관의 명령이니 너의 밭가리를 서두르고 너의 심는 것을 힘쓰며 너의 수확을 서둘러라. 빨리 누에고치에서 실을 붓고 빨리 너의 실로 옷감을 짜라. 너의 어린아이를 잘 돌보고 너의 닭과 돼지를 잘 키워라 하며 북을 울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경탁을 쳐서 사람들을 불러내니 우리 서민들은 아침밥과 저녁밥을 차려서 관리들을 대접하기에도 한가할 틈이 없었으니 또 어떻게 우리의 생업을 번성케 하고 우리의 본성을 편안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궁금해지고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으니 저의 일과 아마도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하였다. 물었던 사람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역시 훌륭하지 않은가. 나는 나무 기르는 것을 물었다가 사람 기르는 법까지 배웠도다. 이 일을 전하여 관청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 하였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타업 종수. 탁타, 직업, 심다, 나무. 탁타의 직업은 나무 심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종은 심는다는 뜻이라서 종수는 나무를 심다입니다. 좀 전에 저는 업을 직업이라는 명사로 해석했지만 이 글자에는 무엇을 업으로 하다, 어디에 종사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탁타는 나무 심는 것을 업으로 한다, 나무 심는 일에 종사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펌, 장한, 호가, 부인. 우릇, 장한, 세력가 집안, 부자. 우릇, 장한의 세력가나 부자로서 라는 뜻입니다. 이 글을 지은 유종원은 당나라 사람입니다. 당나라 당시 장안은 나라의 수도이자 동서양 문화교류의 중심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의 기점이었기 때문에 매우 번영한 국제도시였습니다. 현재의 중국 산시성 시안시입니다. 근데 장안은 당나라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나라나 한나라를 포함한 여러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대로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성한 느낌을 주는 장소입니다. 근데 장안을 검색해보면 이런 뜻 외에 수도라는 뜻으로 서울을 이르는 말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중국의 도시인 장안이 우리나라의 서울을 지칭하는 뜻을 갖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문물이나 사상을 우러르며 따르는 모화 사상에 젖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서울을 서울 장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뜻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을 포함한 일부 국어학자나 우리말 운동가들은
굳이 남의 나라 수도 이름을 들여와서 우리의 서울을 대신해 쓰는 이런 세태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후로도 계속 사용되어서 수도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서울을 지칭하는 말로 쓰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크게 번영한 도심지 전체를 뜻하는 말로 그 의미가 더 확대되어 장안의 화제, 장안의 소문이 자자하다와 같은 관용구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만호장안이라는 말은 집이 아주 많은 서울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매우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을 뜻합니다. 8만장안과 10만장안도 같은 뜻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호가는 세력가, 세도가, 즉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안호가 부인은 정치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한 중심지에서 살던 권세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위 관유급 매과자 하려하다, 감상하다, 산책가다, 및 팔다, 과일, 뭐뭐 하는 사람. 정원을 산책하며 관상하려는 사람들과 과일을 내다 팔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는 뭐뭐 하려 하다 라는 뜻이고 자는 어떠어떠한 사람인데 맥락상 다수를 뜻하니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위 A 자는 A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째로 A라고 보면 이 문장은 이 부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글자는 뭐뭐 및 그리고 라는 뜻이라서 이 문장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관은 여기서는 관상하다, 즉 취미에 맞는 동식물을 보면서 즐긴다는 뜻이고 유는 산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관은 과일을 팔다 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정원을 산책하며 관상하려는 사람들과 과일을 내다 팔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된 건데요. 근데 본문에는 일부 생략된 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략된 글자를 찾기 위해서 작문 한번 해볼까요? 자의 패턴은 한문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면 구문을 훨씬 확실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위 A 자가 A 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뭐뭐 하려는 사람들, 뭐뭐 하려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앞뒤로 위와 자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운데만 채우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 글자를 해석하는 방법은 이 글자 앞에 의미상 두 부분이 있으면은 뒤에서 앞으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처럼 무엇을 하는 사람들의 형태라면 무엇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앞에는 목적어를 쓰고 그 앞에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인 정원과 과일은 자 앞에다가 쓰고 나머지 말들로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며 관상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과일을 내다 팔려는 사람들. 근데 뭐뭐 하려는 사람들, 즉 위와 자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본문에서는 이러한 반복을 피하려고 위와 자를 한 번만 써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다시 해석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며 관상하려는 사람들과 과일을 내다 팔려는 사람들. 정원을 산책하며 관상하려는 사람들과
과일을 내다 팔려는 사람들입니다. 계쟁 영취양. 모두 다투어 맞아들이다, 취하다, 기르다. 모두 앞다퉈 그를 불러 나무를 돌보게 하였다입니다. 영은 맞아들이는 것이고 취해는 채용한다는 뜻이 있어서 영취는 맞아들여 채용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를 불러서 라고 의역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시면 모두 앞다퉈 그를 불러서 나무를 돌보게 하였다입니다. 시타 소종수 호기사 무불활. 보다, 탁타, 뭐뭐 하는 것, 나무를 심다, 혹은 옮기다, 없다, 살지 못하다. 탁타가 나무를 심거나 옮기는 것을 보면 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혹은 또는 뭐뭐이거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무를 심거나 옮기다 입니다. 그리고 소가 나오면 순방향으로 해석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곳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보시면 나무를 심거나 옮기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시면 탁타가 나무를 심거나 옮기는 것을 보면 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탁타가 나무를 심거나 옮기는 것을 보면 살지 못하는 것이 없다입니다. 차 성무 조실 2번. 또 크다, 무성하다, 일찍, 열매 맺다, 뭐뭐 해서 번성하다. 또 크고 무성하며 일찍 열매 맺어서 번성하였다입니다. 이 글자는 벼룩조이지만 여기에서는 일찍이라는 뜻입니다. 전에 가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의미 같거나 모양이 비슷한 한자끼리는 서로 친구처럼 뜻이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글자도 그런 경우입니다. 벼룩조와 일찍조는 둘 다 조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친구라서 벼룩조가 친구의 뜻을 빌려 쓴 거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뭐뭐 해서 그것으로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크고 무성하며 일찍 열매 맺어서 번성하였다. 또 크고 무성하며 일찍 열매 맺어서 번성하였다 입니다. 타식자 수 규사 효모 망능여야. 달은 심는 사람, 비록, 엿보다, 본받다, 그리다, 없다, 뭐뭐같이 할 수 있다, 뭐뭐이다. 나무 심는 다른 사람들이 비록 엿보고 따라해 보아도 그처럼 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입니다. 타식자는 나무 심는 다른 사람입니다. 규사는 몰래 엿보는 것이고 효모에서 효는 본받다, 모에는 뒤를 따른다는 뜻이 있어서 효모는 따라하다,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망능여야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다시 해석해 보시면 나무 심는 다른 사람들이
비록 엿보고 따라해 보아도 그처럼 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 나무 심는 다른 사람들이 비록 엿보고 따라해 보아도 그처럼 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입니다.